안녕하세요. 광주중학교 역사 11번째 원격 수업입니다. 수업 전에 교과서랑 학습지 준비하세요. 그리고 원격 수업 약속 꼭 읽어보세요. 오늘 수업도 재미있게 들으세요. 안녕. 이상으로 권하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수업의 주제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6.25 전쟁은 1950년에 발발해서 1953년에 마무리되는 우리나라의 동족,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일어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전쟁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25 전쟁의 원인부터 봐야 되겠죠. 선생님과 우선 내용을 조금 보고 나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우선 첫 번째, 1948년에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대결이 매우 격화된 상황이었고, 한반도에서 각각 남한을 지원하는 미국, 북한을 지원하는 소련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철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국무장관은 하나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50년 1월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알류산 열도에서 필리핀을 잇는 방위선 안에 한반도와 대만이 제외된 것이었다. 에치슨 선언이 있은 지 10일 뒤 스탈린은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슈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게 한 장의 극비 문서를 전달한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이제 남한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일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이 일과 관련해 언제든 상의할 수 있고 김일성을 도와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일성을 돕겠다는 것은 무력 통일에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그즈음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70회 생일 축하 겸 소련과의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었다. 자, 마오쩌둥은 중국의 지도자입니다. 스탈린은 소련의 지도자였고요. 이 방문 기간 동안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중소 간의 우호 조약을 체결했다. 상호 방위를 규정한 이 조약으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잇는 삼각 동맹 체제가 형성됐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6.25 전쟁의 그런 배경이 잘 나와 있죠. 우선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선언을 해요. 미국이 방위해 줄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은 제외시키죠. 자, 이런 상황을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당시 북한은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사실 돈도 없었고 군사력도 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라고 어디랑 비밀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느냐. 사실 북한의 당시 지도자인 김정은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서 자신이 무력으로 남한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입니다.
즉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하겠다. 통일을 통해서. 자, 이거는 당연히 소련이 오케이 하겠죠. 그래서 소련과 비밀협정을 체결해서 소련이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이후에 중국도 만약에 한반도의 전쟁이 중국까지 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인 지원, 특히 인력적인 거, 군인들 측면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국제시장. 이 국제시장이 6.25 때부터 그 우리나라 현대사를 정말 잘 훑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앞부분을 보면은 6.25 전쟁의 그런 배경, 그런 과정, 그다음에 그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역사 대표적인 강사님의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사가 되겠는데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 6.25를 알고 갑시다. 6.25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 직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복 직전에 여기는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 북부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명분을 어떤 일본군의 무장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 유지를 명분 삼아서 한반도로 이제 밀고 내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과 동시에 북쪽은 소련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군도 한 달 뒤인 9월 달에 여기는 남한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약 3년간의 미소 군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날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 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월 달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부터 여기는 38도선 근처에서 어떤 서로 양측 간의 충격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북한의 평화 제스처에 우리가 순간 방심을 하고 비상경계령을 푸는 것이 50년 6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전군의 약 3분의 1의 병력이 외박 혹은 휴가를 나가 있는 틈에서 적들이 선제 공격 기습을 한 거죠. 38도선 전역에서 그들이 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는데 그들은 소련제 탱크 T-34를 몰고 수백 명의 자주포를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를 유린해 갔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요. 한 달여 만에 여기는 낙동강 라인 안에 갇혀서 우리 자유진영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자,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개최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장장 빵빵빵 찍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50년 9월 달에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한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유엔 연합군이 우리를 도우러 부산으로 옵니다. 와봤더니 전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메가더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우리가 막바로 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아군 측의 피해가 클 것 같다. 그러니 적의 허를 찌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해안을 돌아서 저기는 인천으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급로를 끊고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자는 게 메가더의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미군 합참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밀물 썰물 조수간만 차가 크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상륙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간석수 갯벌이 4km가 펼쳐지거든요. 거기다 군인들을 내려오면 4km 진흙에 빠져서 걷지도 못하죠.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되게 뚝심 있는 분이거든요. 하면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 고베하고 요코하마 그리고 부산에서 동시에 군함이 출발합니다. 제주도 남부에서 집결을 해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9월 15일 날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된 거죠. 이 기적의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북한군의 경우는 보급로를 끊길 위험에 처해졌고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인천에서 김포를 지나 서울로 들어오는 상륙군과 밀고 올라간 우리 국군이 만나고요. 서울을 9월 28일 날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38도선을 통과한 게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우리가 차지하고요. 계속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우리가 갔어요. 완전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공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공군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지금 유엔군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투병력을 파견을 하는데 원래 그 뭐 중국 그러면 삼국지 그래갖고 뭐 지략이 뛰어나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술 하나, 인해 전술입니다. 얼마나 군인 숫자가 많았냐면 뭐 속설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기 숫자보다 군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세 병사당 한 명만이 소총이 주어지고 나머지 두 명한테는 피리하고 꽹과리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낮에는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엔군들이 이제 조준 폭격을 해버리니까 땅굴을 파갖고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때 중국군이 판 땅굴이 6,7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의 길이하고 같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땅굴을 많이 팠어요. 밤이 되면 피리를 불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당시 유엔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개마고온의 추위와 밤마다 30만 명이 부려대는 피리 소리, 너무 무섭죠. 그래서 속절없이 우리는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의 포탄이나 파탄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는 추위에 온몸이 동상으로 썩어가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51년 1월 4일 날 여기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는 이것이 가슴 아픈 일사후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여기 있었습니다. 중공군들한테 퇴로를 차단당한 미국의 10군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흥남부두에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배로 탈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 10만 명이 군수물자 35만 톤을 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려는 엄청나게 큰 작전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흥남철수였어요. 근데 당시 미군들한테는 눈앞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난민 10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우리도 데려가 달라는 거죠. 우리는 유엔군한테 끝까지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학살당합니다. 제발 우리를 데려가세요라고 호소를 합니다. 미군은 고민했죠. 이때 그 민간인을 실은 마지막 배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화물선이거든요. 근데 승선 인원 중에 선원이 47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탈 수 있는 사람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미 10군단장의 고문이었던 현동학 박사께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장군님, 라루 선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여기에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저 사람들을 태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수품 다 버려. 다 내려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5만 톤의 군수품을 버리고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승선인은 60명인데 거기에 14,000명이 여기는 부두와 공장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지역은 폭발시켜버립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 같은 경우는 이틀간의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로 오게 되는데요. 누울 수도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비좁은 배 안에서 새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나게 되죠. 이 아기들의 이름을 당시 미군들은 김치 3, 4, 5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5명을 김치5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틀 만에 크리스마스죠. 여기는 거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14,000명 중에 사망한 사람 단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이름이 5명 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 작전을 성공한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후퇴로
해안반도 근처까지 밀렸던 우리 국군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8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51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중국이 자꾸 이제 소련한테 눈치를 준 거예요. 야, 소련 뭐 하는 거야? 너도 전쟁 참여해.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요 두만강 근처에서 공중 지원 정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소련 생각에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면 이거 3차 대전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중재를 합니다. 소련이 휴전을 제의한 거예요. 야, 북한 중공 그만해. 그리고 너 저 한국하고 그 유엔군도 이제 그만해. 휴전해라고 제의를 한 게 51년 6월. 그럼 이때 휴전이 됐으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휴전 제의하고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휴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그리고 포로 송환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측에서 합의를 못 본 거죠.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끊임없이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뒤인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의 사망자는 160만,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는 대한민국 집계로는 99만, 그리고 10만의 전쟁 부하와 수백만의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경제 규모 120개국 중에 119위,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요, 우리가 전쟁했던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겪으셨던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정말 맛깔나는 강의였죠.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25일 어디가? 그렇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우선 침략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속수무책 우리나라는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3일 만에 어디를 점령당하냐? 우리나라 당시의 수도였던 서울이 점령당하게 돼요. 자, 서울이 점령당해서 쭉 내려가요. 결국에는 이 낙동강 선까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돼요. 자, 결국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유엔 안보리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전쟁을 도와주기로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됐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세를 뒤집고자 계획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국군은 결국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이게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국군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죠? 네,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압록강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넘어가진 않죠. 넘어가기 전에 누가 개입하게 되죠? 당시에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죠. 이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 소련과 중국과 북한 약속을 했죠. 도와주기로, 군인으로서. 자, 중공군 사람을 많이 보내요. 사람을 바다같이 보내는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밀리죠. 결국에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돼요. 자, 그게 뭐냐? 일사후퇴. 자, 일사후퇴 이후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쳐들어서 올라가게 되지요. 자, 그래서 38선 부근까지 되찾게 됩니다. 자, 이제는 서로 간에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이때 휴전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긴 했었지만은 계속 결렬되다가 결국에 1953년에 휴전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휴전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전쟁은 종결되게 되지요.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전쟁의 결과는 사실 여기 적기도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정말 많은 전쟁터 자체가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국토 전체가 황폐화됩니다. 황폐화되고 건물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파괴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내에서의 그런 전쟁이다 보니 사상자도 정말 많았고 고아도 많아요. 부모님을 많이 잃게 되고요. 특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개인적인 문제에서의 그런 전쟁 영향이라 하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남북 간이 이제 서로를 믿지 않아요. 적대적인 감정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남북 간의 분단, 사실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분단이 더욱더 심화된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선생님 얼마 전에 뉴스를 봤지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점점 모르고 있다는 거. 자, 6.25 전쟁은 몇 년에 발생했다? 1950년 6월 25일. 누구의 침략으로?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남으로 쳐들어온 남침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이라는 거. 이런 아픈 역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